네, 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 차를 말하는데요. 현대자동차도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하이브리드 모델로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죠.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환 전략이 바뀌는 건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지금 전기차,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로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카를 검토한다, 만들겠다, 생산하겠다 지금 네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우선 하이브리드 카,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카는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를 구분할 때 예. 일반 내연기관차가 있고 네. 내연기관차 안에서 최소한 전기를 보조 동력으로 쓰자라고 예. 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고. 아,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하루 종일 타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차하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 주차하는 시간에 차라리 외부 전원을 끌어와서 플러그 꽂아가지고 충전해서 일부는 전기를 쓰자. 플러그를 꽂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건 기름을 써서 만드는 거니까 그냥 외부에 만들어진 전기를 일부 꽂아서 씁시다라고 하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아, 그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외부 전원만 100% 갖다가 배터리로만 전기 저장해서 가자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순수 전기차. 아, 그냥 순수 배터리 전기차. 일렉트릭 비클 BEV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예. 우리가 보통 전기차로 분류할 때는 네. 플러그를 꼽는 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전기 자동차로 본다. 분류를 해주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환경차의 범주 안에 넣고 일반 하이브리드 차는 그렇죠. 친환경차로 본다. 넣고 이제 내연기관에 가까운 차종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를 하이브리드 모델로도 아마 내년쯤 뭐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네네. 여기서 말하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어떤 걸까요? 하이브리드일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미국 딜러 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딜러들이.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연기관 기반의 일반적인 하이브리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아, 일반적인 네, 이게 내연기관 왜 그러냐면 기반의.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투입 가능한 고효율 자동차가 뭐냐라고 하면 이미 다른 차에 적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서둘러서 적용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반 하이브리드 차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지금 하이브리드 차 인기가 굉장히 좋다는데 얼마나 팔리고 있습니까?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 하이브리드 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이브리드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뭐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를 앞서 있고요. 작년에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의 8.3%를 차지했어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4.3%. 우리나라도 인기가 치솟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판매가 역대 최다였고요. 작년에. 네, 지난달 판매된 수입차의 54%가 하이브리드고요. 그러니까 수입차 판매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판매는 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3, 4년간에 아무래도 계속 강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가 지금 대세인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원래 제네시스는 당초 현대자동차가 발표할 때는 2025년이었나요? 새로운 차는 다 전기차로만 하겠다. 그렇게 그렇죠.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바꾼다기보다는 예. 완벽하게 전환을 하되 예. 그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를 일종의 가교 역할로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동화 전략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100% 전기로 가자니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여전히 내연기관에 기반한 고효율 자동차를 원하는 수요가 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그 시장을 아예 건너뛰고 가기보다는 그 시장은 그 시장대로 대응을 하고 그 외에 단순히 하이브리드만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 전기차도 있고 수소 전기차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친환경 라인업으로 가는 거죠. 다만 예. 100% 내연기관은 하지 않겠다. 아, 그 입장은 이제 명확히 명확한데.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100%또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제네시스를 100% 전기차로 가는 건 아니고 중간 단계의 하이브리드라는 이제 가교를 좀 활용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전기차를 사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고급차 시장에서도 오히려 나는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기보다 여전히 좀 고효율인 예.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고효율의 내연기관을 할 수 있는 건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당장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진출하기가 좀 시간상 예. 빨리 단축할 수 있으니까 전략을 조금 수정해서 여러 친환경차 라인업을 깔아주는 것이 소비자 선택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아무래도 연비가 좀 좋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엔진이 연료를 태워가지고 만들어내는 모든 동력을 예. 일부를 전기가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부가 전기가 대신하는 만큼 연료를 안 태워도 되죠. 넓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고효율이 올라가는데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이제 통계를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재미난 통계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대략 한 78만 대 정도 늘었습니다. 78만 대 증가했다. 네, 증가했으면 예. 연료별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아 어떻게 어떤 구성이 연료 되느냐. 비중이 늘었고 늘었느냐. 어떤 연료 비중이 줄었는가. 어떻게- 그거를 보면은 이제 인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휘발유 같은 경우는 사실 3년 동안 비중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 휘발유차. 예, 그다음에 경유차는 줄었습니다. 디젤 차는 줄고, 그렇죠. 그리고 LPG도 줄었습니다. LPG도 줄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4.4%에서 6.4%로 비중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0.9%에서 1.7%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휘발유차는 수요가 그대로인데 디젤차와 LPG가 빠져나가면서 이들의 수요 일부가 전기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로 건너간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디젤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많이 건너간 겁니다. 디젤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네, 바뀌고 왜냐하면 있다. 과거에 디젤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했던 이유가 예. 연비가 좋아. 연비가 좋아서. 네, 그러니까 그 고연비, 고효율을 포기하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고효율을 갖고 있는 건 하이브리드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이죠. 그렇게 되네요. 네. 통계상으로. 그럼 지금 현대나 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로 나오는 모델, 인기 좋은 모델은 어떤 겁니까? 지금 주력 차종들은 거의 다 나와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주력 차종들은 다 하이브리드화가 돼 있고 예. SUV에서도 뭐 투싼이라든가 많이 판매되는 차종, 뭐 산타페도 마찬가지고요. 예. 기아도 SUV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에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다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종 같은 경우는 워낙 찾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 하이브리드 살라고 1년 기다려야 된다. 1년이나 네, 이럴 정도로 대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예. 하이브리드 생산을 자동차 회사가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100% 내연기관하고 다 전체 목표 생산량 중에 일정 비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대기 수요가 조금 길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네요. 아까 이게 차량 구성을 보니까 디젤이나 LPG 차량 중에 일부가 하이브리드나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네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전체 시장 보면은 전기차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전기차 성장세가 과연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게 굉장히 이 배터리 회사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1,400만 대 정도 전기차 판매가 됐는데 올해 예측치로는 지금 글로벌에서 1,670만 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쨌든 200만 대 이상 증가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건 뭐냐면 성장률. 성장률이 2022년에서 2023년의 성장률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 많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이제 그 전기차를 오랫동안 연구하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래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는 시장인데 2020년 이후에 전기 자동차의 종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예.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니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 너무 급격하게 세 계단, 네 계단을 올라가 버린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평균 내 보면
매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건 여전히 올라갑니다.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장세가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는 낮아지고는 있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증가는 계속 할 거다. 네, 근데 전망도 그렇게 그렇죠. 지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충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예. 막상 뭐 겨울에 주행거리가 줄어들고 예. 이런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배출가스 규제가 계속 강화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포션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강제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조사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전기차 팔아가지고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어쨌든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려면 어느 포션을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된다. 그래야 배출가스 총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맞추고 벌금 낼 거냐? 전기차로 맞춰가지고 전기차에 조금 손해 봐서 그 금액을 상쇄시킬 거냐? 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가지고 전기차 종류가 늘어나고 인프라가 늘어나면 네.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현대차가 제네시스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낸다고 하는데 원래 현대차가 네. 2030년부터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신차는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계획도 그러면 바뀌겠네요. 조금씩 변동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 2030년이면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네. 벤츠도 전동화한다고 했었고요. 신차는 다 전동화다. 그렇죠. 제규어 랜드로버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이제 조금씩 전략이 수정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가는데 네. 원래 탄소 중립 시나리오 한에서는 2035년 정도가 되면 글로벌에 판매되는 9,700만 대의 자동차 중에 예. 대략 한 5,700만 대가 다 전기차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각 나라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가동해 보니까 이게 너무 급격히 빠르더라. 너무 빠르더라. 네. 그리고 관련해서 내연기관 산업에 대한 저항성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가지를 감안했을 때 네. 전체가 다 전기차로 바뀌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비중이 많으면 30에서 40. 그리고 내연기관도 일부 있고 수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동력계가 공존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연기관의 퇴출 시간이 네. 조금 지연되겠구나. 아, 근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내연기관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연료에 죄가 있는 거다. 연료에.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그냥 기계일 기계일 뿐인데 뿐이다. 그 안에 아, 태우는 연료가 문제이니 휘발유가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네. 새로운 미래 연료, 그 흔히 말하는 이퓨얼이라고 하는 그 연료는 내연기관에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내연기관 차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 자체가 탄소 중립 연료로 가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내연기관은 계속 존재한다. 이제 그런 예측들을 지금 하나둘씩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전기차 올해 성장세가 둔화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내수 판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예, 예. 우리 정부도 보조금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이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이 보조금이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차값에 주는 보조금의 기준액을 네. 낮췄고요. 200만 원. 아, 차값을 네네네.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렇죠. 차값을 5,500만 낮춰라. 원을 넘지 마라. 5,500만 원. 네, 넘지 마라 이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에는 이제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예. 자, 동일한 배터리 안에 전기를 많이 담을 것. 그러면 보조금 더 주겠습니다. 그럼 뭐 주행거리가 좀 길어야 된다. 그렇죠.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길어지고. 동시에 에너지 효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비라고 하는 것. 예. 전기차도 전비라고 하는데 예. 1kW 시당 주행거리가 긴 차. 아, 이건 고효율이군요. 예. 더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보조금 더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를 다 사용하고 나서 재처리할 때 상당 부분 재활용 가치가 높으면 아, 보조금을 더 드리겠습니다. 까다로워졌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적용하니까 결국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불리해진 거고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불리해지니까 네. 지금 쓰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대부분 100% 중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막아내는 효과를 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는 테슬라가 테슬라가 겨냥이 된 겁니다. 아, 그럼 테슬라가 보조금을 원래보다 좀 덜 받게 되는데 받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 코리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더 낮춰볼까? 가격을 낮출까? 그래서 보조금을 100% 받을 거야.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가격이 조금 부담이 덜해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 전기차 보조금을 다 받거나 어떻게든지 해서 가격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최대한 받으려고. 그게 올해부터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네, 적용이 됐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도 중국과 비슷하게 저가의 배터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네네네. 그럼 똑같이 LFP 그렇죠. 리튬 네. 인산철 배터리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3원계로 고급차 시장, 중고가 시장을 진출을 했는데 예. 전기차가 자꾸 보급형 시대로 바뀌니까 가격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3원계를 선호하니까 그럴 수 있으나 소득이 조금 낮은 나라에 갔더니 거의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한 저가의 전기차가 네. 시장을 휩쓸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배터리 회사들이 저가의 배터리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또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을 해서 예. 가격을 낮춰주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예. 그렇게 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결국 우리나라가 제조하는 배터리가 많이 팔리게 되는 거니까 예. 그 시장을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저가 배터리, 리튬 인산철 LF 배터리로 탑재한 전기차를 우리도 수출할 때 좀 많이 팔기 위해서 네네네. 노력을 하겠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제네시스에도 하이브리드차 모델을 내겠다. 전기차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이너가 겸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